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꽃눈이 얼어버리고 새싹이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농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해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심한 경우 나무의 생육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해 피해는 왜 발생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냉해 피해의 원인과 해결책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냉해 피해는 주로 이른 봄 개화기 또는 새순이 나오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때 기온이 갑자기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식물 세포 내부의 수분이 얼면서 세포막이 손상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로 세포 내 수분이 얼면서 세포막이 손상됩니다. 두 번째로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찢으며 세포 사멸 유도합니다. 세 번째로 활성산소 증가로 생리적 스트레스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꽃눈 괴사, 새싹 고사, 세포 조직 손상으로 이어짐. 특히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식물은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냉해 피해를 줄이려면 식물이 세포막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줄이며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해조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조 추출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해조류는 바다에서 강한 환경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이런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들은 식물의 내한성과 저온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알긴산, 라미나린,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세포막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식물 세포 내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겨울철에 노출된 과일이 얼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자연 방한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보노이드, 페놀류, 초과산화물 분해 요소는 활성산소 제거 및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냉해 피해가 발생하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식물의 조직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해조 추출물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페놀류, 초과산화물 분해 요소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냉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이토키닌, 옥신, 지베렐린은 조직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해조 추출물에는 사이토키닌, 옥신, 지베렐린과 같은 식물 성장 호르몬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냉해로 인해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개화기나 생장기에 해조 추출물을 사용하면 세포 활성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꽃과 잎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해조 추출물은 단순한 영양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을 보호하고 냉해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생장을 촉진하는 3중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제 해조 추출물을 활용하면 어떻게 냉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더욱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해조 추출물을 선택해야 할까요? 해조 추출물의 원료와 추출 방식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냉해 저항성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해조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냉해 저항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원료는 아스코필럼 노도섬이라는 갈조류입니다. 왜 아스코필럼 노도섬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스코필럼 노도섬은 북대서양의 혹독한 기후를 견디며 생존합니다. 영하 섭씨 25도에서 영상 섭씨 40도까지 견디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환경에서 성장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급격한 온도 변화, 염도 변화, 수분 변화를 겪어 강한 내성을 가집니다.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이토키닌, 옥신, 지베렐린과 같은 식물 호르몬이 및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아스코필럼 노도섬 추출물은 식물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고 냉해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원료입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해조 추출물 제품은 어떤 공법으로 생산할까요? 해조 추출물은 추출 방식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추출 공법이 있지만 최고 품질의 해조 추출물을 얻기 위해서는 저온 제어 추출 또는 효소 추출 방식이 사용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온 제어 추출 방식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추출하여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온전히 보존하고 고온 처리 방식보다 세포막 보호 성분, 항산화 물질, 식물 호르몬의 활성도가 높습니다. 효소 추출 방식은
자연 유래 효소를 사용하여 해조 세포를 부드럽게 분해 고유 영양소와 생리활성 성분을 최대로 유지하고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잔류물 걱정 없이 안전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고품질 해조 추출물로 유럽 최대 규모의 액체 비료 회사인 스페인 히로그라사의 히로마 제품을 추천합니다. 히로마는 아스코필럼 노도섬을 원료로 하여 효소 추출 및 저온 제어 추출 공법을 적용한 고품질 해조 추출물입니다. 히로마의 사용 방법은 물 한 말 기준으로 냉해가 오기 전에 사용할 경우 20에서 40cc로 연면 시비 1회, 만약 냉해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냉해 피해를 본 직후 20에서 40cc로 1회, 5일 뒤에 20에서 40cc로 연면 시비 1회 처리해 주시면 냉해 피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냉해 피해의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해조 추출물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품질 해조 추출물 선택이 식물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올바른 원료와 생산 공법을 적용한 히로마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농업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